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을 사상케 한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조현병을 알아왔던 이 남성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 젖병 세제로 유명한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다른 세척제들도 검사 중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병 확보를 위한 건데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경찰들이 수년 동안 유령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차장 설치에 대해 구청에 통보를 안 한 건 물론 설치 의무사항인 주차 구획선도 없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비웃듯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 현장을 MBN이 취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포탄, 테이저건, 실탄 이 모두를 발사한 뒤에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5층 베란다 너머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화마에 놀란 여성 2명이 주변을 살피며 대피를 재촉합니다.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하던 주민들은 난데없이 날아든 흉기에 찔려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2층 중간에가 올라갈게. 그 사람이 둘이가 그 피 투성이 돼가 쓰러지가 있어요. 쓰러지고 계단은 피물이 줄줄 흘러내려오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안모 씨가 대피하던 주민들을 잔인하게 습격했습니다. 안 씨는 이곳 아파트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과 실탄까지 쏜 뒤에야 안 씨를 검거했습니다. 우리 경찰관도 이제 바로 이제 근총을 자기도 계속 사격을 하려고 이제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나머지 하나 그 칼도 이렇게 우리 쪽으로 던진 겁니다. 경찰이 바로 장공으로서 제압을 하고 바로. 경찰은 안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가 최근 들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체포된 뒤 임금 체부를 당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조현병을 앓아왔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과정에 임금 체불되고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언제 임금체불이라고 했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을 주변인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범행 이후에도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잡혀 나오면서 다 죽었다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국내 조현병 환자 수는 약 10만 8천 명입니다. 지난해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역시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었습니다. 본인이 병이 없다고 생각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약을 갖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도록 권해주는 인력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치료와 관리가 절실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 남성의 윗집에 살던 시각장애인 여고생은 오래전부터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참병까지 당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여고생의 한 달 전 모습입니다.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안모 씨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현관문에 오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었던 여고생은 두려움에 떨다 경찰에 4번이나 신고하고 한 달 전엔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 진짜로 일사단이 났다 아닙니까? 같이 살던 여고생의 큰엄마도 흉기에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김모 할머니는 초등학생 6학년인 금쪽 같은 손녀와 함께 숨졌고, 며느리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4층에 살고요. 엄마는 3층에 살고 안 아파트에. 뿌리에 다 막 나나게 다지. 피의자는 난동을 부리다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참극에 5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젖병 소독에 쓰이는 수입 세정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다른 세정제도 검사 중입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에서 들여온 세정제입니다. 친환경 천연 세제로 알려져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젖병 세정제로 유명합니다. 이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성분은 CMIT와 MIT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제 이 CMIT나 MIT가 문제가 되는 게 호흡기 계통으로 이용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가습기 살균제가 부피가 커서 이 CMIT나 MIT를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문제가 된 제품은 우리나라에 약 13,000개가 수입돼 6,000개 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자체적 검사한 거에서 오염 판정이 난 제품들이 일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환불이든 추가 인증을 받고 들어오는 신규 제품으로 교환이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다른 세정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엄마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들이 쓰는 물품이었으니까요. 인터넷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유아들의 젖병 세정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검출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들이 쓰는 건데 이럴 수 있느냐,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온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완전 신생아부터 지금 1년 넘게 계속 그 제품만 쓰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엄청 충격적이에요. 육아와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맘카페도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로 도배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4개의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은 괜찮은지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더 불안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한 번만 정부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죠. 구속된 지 77일 만인데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반대 시위자들의 항의가 뒤엉킨 가운데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차분하게 보석 심경을 밝혔습니다.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되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 등의 이유로 법원이 소환하면 바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에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도 했습니다. 드루킹 관련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건 물론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보석금 2억 원 중 1억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지만 나머지 1억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방과 함께 직무정지가 풀린 김 지사는 곧바로 경남도정에 복귀한 뒤 도정을 챙기며 항소심 재판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재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 재판연구원을 지내 양승태 키즈로 불렸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김 지사 측에 판사 기피 신청을 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건데 결과는 보석 허가였습니다. 이건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차 판사를 향해 양승태 키즈란 말이 나오면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부당한 편파적인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 판사는 재판 초기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차 판사는 김 지사 측이 제기한 도정 공백 우려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른바 양승태 키즈로 불린 차 판사가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의식해 오히려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된 오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허리가 불에 대인 것 같고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어제까지 2년간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부터는 공천 개입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목과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대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변호인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이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 통합을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감 기간 중 가족은 물론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민통합 부분은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형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여지껏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2년 넘게 복역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친박계 의원들도 석방을 위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지 말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보수의 지도자로 우리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황 대표의 지시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황 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하는 한편
당윤리위원회 차원의 엄격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듯 갑자기 체포를 한 건 혹 도주를 할까? 또한 그가 여기저기서 자꾸 말을 바꾸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거든요. 손기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김학의 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머물고 있는 윤 씨의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가 소환에 부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체포영장에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혐의가 적시됐는데 모두 윤 씨의 개인 비리입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 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혐의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해 5월까지 경기도 양평에 있는 건설업체 D사의 대표로 근무하며 공사대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씨가 가로챈 금액은 D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 합쳐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또 건축 인허가 등에 자신의 인맥을 연결해주겠다며 돈을 받거나 협박해 불법 자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체포영장이 있는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범한 지 20일 만에 수사단이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씨의 입에서 김학의 사건을 풀 수 있는 의미 있는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현재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체포된 상태로 12시간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배욱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씨 혐의가 김학의 전 차관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일단 신병 확보가 목적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를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과 성범죄 혐의가 아닌 윤 씨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체포 영장에는 수사 단계에서 입증된 윤 씨 관련 범죄 사실을 넣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신병 확보가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개인 비리로 먼저 신병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윤 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윤 씨가 최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윤 씨를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 현행법상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그럼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을 우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윤 씨를 체포했고 모레인 금요일 오전에는 윤 씨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씨의 혐의 가운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죄가 있는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범죄인 만큼 검찰은 법원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할 수 있어 향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성범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박 씨가 어제 경찰에 갔을 때는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박유천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과 3월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사 황 씨의 집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 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와 함께 박 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박 씨는 채모 대부분을 제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씨는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기간엔 밝게 염색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로 보내진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의 감정 결과는 3주 뒤에 나옵니다. 국과수 감정은 1년 안에 투약한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 조사로 피곤을 호소한 박 씨는 추후 조사에 응하겠다며 9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일본인 투자자를 부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리고 2017년 필리핀 생일 파티에서 이렇게 3번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성접대 의혹을 파악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총 3건이었습니다. 이른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제기된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만나 이루어졌다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같은 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성접대, 마지막으로 2017년 승리의 필리핀 생일 파티 때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성접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도 승리 일행이 서울로 일본인 투자자들을 초대해 성접대가 포함된 행사를 열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의 당시 동선과 장소를 파악하고 동원됐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성접대가 포함됐다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단 하루가 아닌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것도 파악했습니다. 행사 전후 송금 내역을 분석하며 돈의 출처를 쫓는 중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국가기관이라도 공용 건축물을 만들 때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가기관에서 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유령 주차장을 수년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법을 만든다는 국회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출입을 관리하는 차단기가 열리고 차량이 들어갑니다. 이곳은 국회 경비대 옆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로 경비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의 모습이지만 알고 보니 구청과 설치 협의가 안 된 유령 주차장입니다. 국회 경비대 직원들의 차량이 여러 대 주차돼 있지만 바닥엔 주차 구획선이 아닌 농구 코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농구대와 풋살 골대가 한쪽에 치워져 있는데 원래 운동장으로 쓰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공용 건축물과 부대시설인 주차장 등을 만들 때는 허가권자인 관할구청 등과 협의를 거치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주차장 설치에 대해 구청에 통보를 안 한 건 물론 설치 의무사항인 주차 구획선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청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애초 주차장 공간이 아니라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협의랑 통보 절차는 이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제 공식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로 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된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차 구획선도 그려야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 하지만 아주 간단한 법적 절차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제주도가 결국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지 측에서는 800억 원 가까운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와 소송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지 4개월. 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 3주 만입니다.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녹지 측 주장대로 허가가 15개월 지연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점이 3달 안에 병원 문을 열지 못할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법적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녹지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이 투자해 만든 병원인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 투자자로서 투자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투자자 국가분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개원 지연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소송에서 진다면 800억대 투자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국내 굴지의 공장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배출가스 기록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자가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입니다. 기준치보다 2배 많은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서도 측정값을 조작해왔습니다. 인근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기록지를 허위 작성했습니다. 쉴 새 없이 화학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연기 속 유해물질을 제대로 측정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공장은 측정치를 입맛에 맞게 고쳐달라고 요구했고 대행업체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측정업체 4곳이 무려 4년 동안 13,000여 건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조사 이제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죠. 일단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 뭐 더 찍을 것 계신가요? 환경부는 LG화학과 하나케미칼 등 공장 6곳과 측정업체 4곳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듬해에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런 강화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여수공장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적발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처참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년 안에 재건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복구까지는 최대 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 모습입니다. 뾰족한 첨탑과 함께 있던 지붕은 온데간데 없고 뻥 뚫린 천장으로는 하늘만 보입니다. 바닥엔 무너진 지붕과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벽 곳곳이 그을린 상태로 화재 당시 참혹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성당 중앙부의 황금색 십자가는 참상을 이겨내고 제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경건하면서도 화려했던 이전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기에 많은 시민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C'est poignant, ça fait mal au cœur pour le coup. Après, malheureusement, les pompiers ont fait tout ce qu'ils ont pu, mais il y a des choses qu'on ne récupérera jamais.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복구 작업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lors oui, nous rebâtirons la cathédrale Notre-Dame plus belle encore. Et je veux que cela soit achevé d'ici 5 années. Nous le pouvons. 하지만 미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복구까지는 최대 40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방화보단 실화의 무게를 두고 첨탑 개보수 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건물 내부는 저렇게 타버렸지만 기적적으로 주요 문화재들은 구해냈습니다. 소방관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내부에 있던 유물들을 옮겨낸 덕도 있었고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유물부터 반출을 시킬 건지에 대한 매뉴얼도 이미 만들어 놓은 덕입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90m 첨탑 상단에 설치돼 파리 시내를 굽어보던 청동 수탁상. 이번 화재로 첨탑이 완전히 붕괴돼 청동상도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화재 진압 후 폐허 더미를 뒤지던 자크 샤니 프랑스 건축연맹 회장 눈에 멀쩡한 청동 수탁상이 나타났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마스터 오르간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의 오르간 연주는 오르가니스트들에겐 최고의 영예로 꼽힙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쓴 것으로 알려진 가시면류관과 루이 9세가 입었던 상의 등 주요 유물 대부분이 온전히 구조됐습니다. 이렇듯 화마에도 인류문화유산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프랑스 소방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초기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사슬을 만들어 성당 내부에 있던 유물들을 밖으로 재빨리 옮긴 겁니다. 특히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최대한 많은 문화재 구조를 1차 목표로 삼고 불길에 뛰어들었습니다. Those firefighters really went above and beyond to aggressively get in there and save as much as they did. 또 프랑스 당국이 화재 시 유물의 반출 우선순위를 정해둔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이번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큰 충격에 빠진 파리 시민들은 기도회를 열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앞다퉈 거액을 기부하겠다고 했고 각계에서도 성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파리 시내,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상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파리의 심장으로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많은 부분을 화마에 빼앗긴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하나가 됩니다. C'est vrai que ça fait chaud au cœur et ça montre combien ce patrimoine-là, c'était pas simplement ni un patrimoine religieux, ni un patrimoine parisien, mais finalement un patrimoine universel.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찌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캐링그룹은 복원에 1억 유로, 우리 돈 약 1,28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경쟁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2억 유로, 우리 돈 2,560억 원을 내겠다고 발표하고 복원 작업에 건축가 등 자체 인력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Et que l'argent ne sera pas ce qui manquera. Ce qui manquera, ce sera sans doute quelque chose d'un peu plus intangible, c'est-à-dire des gens extrêmement compétents, de bonnes idées. 미국의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서 진행 중인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캠페인도 수백 개에 달합니다. 대성당 건물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공중 살수 방식을 제안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31년 출간돼 노트르담 대성당을 대보수하는 데 일조했던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주는 화재 발생 하루 만에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상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자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접기로 하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남은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소개를 해주죠. 그런데 건물주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더니 그냥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금은 단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는데 말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두 사람 다 소송을 냈는데 어찌된 게 한 명은 패소, 한 명은 승소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듯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 판사마다 법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임대계약이 끝나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가인데 한 판사는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 중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들어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건물주는 잘못이 없다고. 다른 판사는 임대계약은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것일 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다르게 판결한 겁니다. 아무리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법을 공부하고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 사회의 기준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헌법 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선 판사의 양심은 빼고 법관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법률에만 기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오직 법으로만 판단을 해라. 이거죠. 그래야 이렇게 다른 사건,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판사를 탓하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판사도 신이 아닌 사람이기에 생각과 성향, 그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때문에 그 모든 걸 양심이라는 단어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비한 법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국회에 있나 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부대와 양어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잘 안 풀리니 안보와 민생 챙기기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러시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 발 앞서가겠다는 거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군 부대를 찾아 비행훈련을 시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군 관련 시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전투기 훈련 모습을 노출한 건 대북 제재에도 타격이 없다고 과시하는 동시에 안보면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미 대화 국면을 의식한 듯 부대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들렀다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안북도에 있는 신창 양어장도 둘러봤습니다. 안보와 민생을 동시에 챙기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혹시 인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안보적인 우려나 걱정,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덜면서 경제 생활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된 안보 환경을 다음 주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틀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찾습니다.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방문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전 담판에 나선 미국의 의도와 이후 러시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 2월 괴한 침입으로 강탈당했던 물품들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북 단체가 이 물품들을 미 FBI에 넘겼는데 FBI가 이걸 스페인에 줬고 스페인은 다시 또 이걸 북측에 넘겨준 겁니다. 그동안 스페인 사건과 자신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오던 미국이 왜 갑자기 북측 물품을 내놓은 걸까요?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 반북단체인 자유조선 일원 10명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당시 컴퓨터와 USB, 휴대전화 등을 탈취해 달아났던 자유조선 측은 미국 FBI에 이 물품들을 넘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BI가 2주 전쯤 스페인 법원을 통해 다시 북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BI로부터 물건을 받은 스페인 법원은 외교 관행에 따라 따로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북측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미국도 탈취한 물품들을 검사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Spanish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Investigation is still underway. For any details on their investigation, I would have to refer you to Spanish authoriti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d nothing to do with it. 하지만 자유조선 침입조가 강탈한 물건들을 미국 FBI에 넘겼던 만큼 미국이 이 사건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스페인 사법당국은 조만간 에이드리언 홍창 등 미국에 체류 중인 일부 침입자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앞으로 있을 스페인의 공식 인도 요청에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가 풍부한 만큼 우리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중앙아시아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던
메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전 차량은 검은색이 아닌 흰색인데 투르크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기마대의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궁에 입장한 문 대통령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투르크멘의 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며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드라마 등으로 한류가 인기를 끄는 점을 감안해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투르크멘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우리 기업이 지은 이곳의 가스화학 공장을 방문해 자원 협력의 가능성을 점검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MBN 뉴스 황전입니다. 정부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며 서울 8개 자치구를 콕 집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에 오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공시가를 더 올리라고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고급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매긴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바로 옆에 표준주택이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를 매기면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과 마포 등 8개 구를 정밀 조사한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 오류가 발생했다며 지자체에 즉시 재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입니다. 지자체에 대한 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도 감독 업무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지자체 산정 업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료인 표준주택 공시가를 과도하게 올려놓은 국토부가 지자체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썩은 감자를 줘서 감자국 끓여봐 했는데 감자국 썩었잖아. 너 왜 감자국 맛있게 안 끓였어?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공시가 현실화를 내건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주민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지자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앞으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올 8월 말 1000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0,000대의 우편 배달용 전기차가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전용도로 진입금지와 같은 규제 장벽은 여전합니다.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민지숙 기자입니다. 1990년대 자전거 배달이 전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빨간색 우체국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집배원들의 상징이었던 오토바이를 이제 초소형 전기차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8월 말 1000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집배원 오토바이의 3분의 1을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영향을 좀 덜 받고 아무래도 비나 눈이 올 때 배송함에 있어서 좀 덜 위험하고요. 오토바이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어 속도가 걸림돌은 아니며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진입이 안 됩니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주일에는 51km, 주말에는 58km가 나오거든요. 충분히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음료나 피자에 이어 우편물에 이르기까지 초소형 전기차가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기존의 낡은 규제 장벽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흔든 그룹 방탄소년단이 모처럼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속에 아직은 꿈이 많고 무엇보다 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BTS!
미국과 영국에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은 공을 팬클럽 아미에게 돌렸습니다. 팬분들이 응원해주고 그 사랑해주는 그 힘 때문에 결국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과분한 관심이 부담도 되지만 아직은 더 이루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조명이 어느 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뤄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간담회는 방탄소년단 인기만큼이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BBC 등 주요 외신을 포함해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간담회장 밖은 방탄소년단을 보려는 글로벌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Yeah, I am a big fan of BTS. If you feel like my heart is like exploding right now. 전 세계를 무대로 K-팝 신기록을 써나가는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시작되는 투어로 팬들과 만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새 서비스 수준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울 강남역 부근에 위치한 LG U+의 5G 체험관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남자 배구팀 김호철 전임 감독이 프로구단으로 이직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행은 스스로 포기했지만 대표팀 감독 자리도 위태롭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배구협회는 지난해 3월 김호철 감독을 사상 첫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로 이 기간에는 다른 배구팀 감독을 맡을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김 감독이 최근 공석인 OK저축은행 감독직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김 감독은 프로구단 감독직을 고사하고 대표팀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OK저축은행은 김호철 감독이 먼저 감독직을 원했다고 밝히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듯했습니다. 김호철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게 맞다. 본인이 먼저 어떻든 간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김 감독을 징계위원회인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 감독은 여기서 경고나 감봉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인사위원회까지 붙여진다면 최대 대표팀 감독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터였던 김호철 감독의 잘못된 선택. 코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예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따라서는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는데요.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 영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 15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서는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기도 하겠습니다. 대기는 건조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산지를 따라서는 초속 최고 18m, 해안에도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는데요. 화재 예방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우리나라로 황사가 일부 유입됩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을 중심으로는 내일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날씨로 낮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파란 비닐을 지키고 있는 반려견. 마치 이제 일어나세요 라고 하듯 누워있는 사람을 덮고 있는 비닐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지방도시 몬테모렐로스에서 술을 마시고 터널을 걷다가 주인이 열차에 치여 숨진 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인을 보호하듯 접근을 막는 이 반려견 때문에 시신을 바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습에 감동한 경찰이 반려견을 강제로 떼어놓지 않고 5시간 이상 기다려줬죠. 반려견의 충성심에 감동, 그리고 그 반려견을 기다려준 경찰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